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우 특별한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른쪽에 우리 세계가 잘 아는 우리 홍수환 선수, 선수라는 뜻 아시죠? 좋은 손이라는 뜻이랍니다. 또 세계가 잘 아는 차백성, 자전거 세계 여행가입니다. 이분은 이 체육 쪽에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다 같이 시민 활동을 하고 있는 세 사람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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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인생 사모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아마 단계가 있을 겁니다. 뭐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단계가 1모작이라면 이제 본업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고 현역 생활을 했던 것이 2모작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그 현역 생활이 끝나고도 또 다른 직업이나 인생을 사신 것이 3모작이라면 아마 지금 여기 우리가 모여서 애국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 일들은 아마 4모작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모작부터 이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고 재미있는 얘기는 많이 좀 새겨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1모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권투 선수 홍수환, 핵 전문가 김태우, 그리고 자전거 세계 여행가 차백성의 1모작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맨 먼저 우리 홍수환 챔피언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뭐 어린 시절, 뭐 초등학교 시절, 네. 뭐 이런 특별히 기억나는 일, 뭐 재밌는 일. 예. 일모작이라면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말씀을 저는 잘 들었어요. 네.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시고 공부를 잘했어요. 네. 수성초등학교 때 네. 공부를 참 잘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보고 어릴 때 학교에서 들어오는 걸 보면은, 야, 우리 육사생도 온다, 뭐 이렇게 말씀.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 어렸을 때 저는 주로 그 이 뻘갱이는 나쁘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신을주에서 살고 계시다가 제 위에 이제 누님 둘, 큰형 하나, 그리고 이제 말씀할 때 항상 이북에서 내려온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는 빨갱이는 나쁘다. 네, 그게 어렸을 때 제 첫 번째 인생에서 배우고 네. 아직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의주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네. 아마 북한에서 북한 공산당의 그 폐해를 많이 아마 폐해를 당하시고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홍수환 선수께서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되셔서 애국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를 잘하셨다고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은 공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투를 잘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 데모한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지. 그 공부 안 하고 데모하느라고 언제 공부할 기회가 있어야죠. 그럼. 우리 홍 선수는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습니다. 또 뭐 그 말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재밌었던 일 있으신가요? 중학교 시절에는 우리 그 막내,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막내가 그렇게 골목에서 매 맞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나가서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해결사.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이제 그 해결사 노릇하다가 링 위에서 정식으로 이제 싸움을 하는 복싱 선수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시절부터 대단한 기질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시간이 더 나면 또 좀 더 돌아보시고 우리 차백성 세계 여행가 우리 차백성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아무나 불러주십시오. 뭐 경찰대학교 교수를 하시는데 책을 몇 권 썼기 때문에 작가도 좋습니다. 작가 좋습니다. 우리 차백성 작가께서는 우리 홍 선수는 공부를 잘하셨다는데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또 아버님이 교수였기 때문에 집에 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꿈을 키웠는데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뭐 세종대왕이나 뭐 에디슨이나 무슨 이런 분들은 그렇게는 못 될 것 같았어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모험가 아문센이나 이런 탐험가 이런 거는 내가 좀 해보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참 우연히 자전거가 한 대 생기는 행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뭐 등하교도 하고 주말에는 뭐 멀리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불현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그런 때. 생각을. 예. 그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그 김찬삼 씨라고 그렇죠. 그 세계 우리나라 여행. 세계 그렇죠. 배낭여행 선구자 그 책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걸어서 다녔는데 나는 자전거가 있으니까 자전거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불현 들었다가 와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게 이제 꿈으로 굳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나도 이제 커서 이제 성장해서 기회가 닿으면은 자전거로 한번 세계를 돌아보겠노라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어렸을 적부터 책을 하나 쓰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책을 하나 쓰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제가 여행기를 이렇게 세 권 남기는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는 초등학교는 어디서 하셨나요? 초등학교는 이제 도남동에 도남동. 있으면서 그 해역 초등학교로 예.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엄청난 중심지에서 공부를 동갑이죠, 했어요. 동갑. 예. 저는 저 대구 변두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두 분은 그 서울 중심지에서 성 아닙니다. 여기 성 바뀌네요. 그런데 우리 차백성 작가께서는 일찍 아버지를 여셨다고 돼 있던데 그때 충격이 지금 인생에 무슨 영향을 끼쳤습니까? 글쎄 참 그 어떻게 보면 불우했죠. 그 외국어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미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4학년 때 가시고 그러니까 4학년 때 10살 때 이별한 셈이죠. 네. 그래서 참 그 가장 강건하고 그런 강대한 영향을 미치던 부친이 돌아가시니까 참 그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게 갈 수 있겠구나. 나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는 동안 내가 숨이 닿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늘 오늘에 충실하자. 그게 지금 이제 저서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네. 그게 어렸을 적에 이제 인생관으로 굳어져가지고 하루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충실히 하면서 언젠가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후회 없이 가도록 그러한 거를 가르쳐 준 것이 부친의 알겠습니다. 그 대학 공부는 공대를 나오셨고 이제 사실 저하고는 그 대우개발이라는 직장에서 만나서 저는 대우 그룹에 한 3년밖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곧 떠났지만 좌우지가 그때 인연이 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참 새롭습니다. 우리 저 홍 챔피언께서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뭐 이 중앙고등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그럼요. 말씀하신 걸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모교 자랑 한번 하실게요. 거기 그 유명한 호랑이가 살았어요. 네. 그 산이 바로 계산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계산의 호랑이가 우리 중앙고등학교의 그 모토인데 심볼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의 그 담임 선생님을 그 영어 선생을 만나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그 영어 선생으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어요. 뭐 잘못을 많이 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 공부 시간에 이제 그 복싱 잡지를 보고 있느라고. 그때부터 복싱 근데 관계. 이제 그때는 선생님이 나를 못 볼 줄 알았는데 내가 나중에 그 교단에서 보니까 그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가갖고 선생님한테 이제 그 매도 좀 맞고 그랬었는데 그 영어를 그렇게 그 발음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보통 그 이 일본식 영어 발음의 그렇죠. 익숙해 있었죠. 그 교육이었었는데 이분은 진짜 fluent English야. 그냥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그 발음을 가르쳐 주면서 그 열심히 그 공부했던 게
나중에는 그 정말 네. 영어를 잘해서 그 권투하면서도 영어로 따질 수 있었다는 게 네. 그게 그 세계 챔피언을 2번을 만들어 주지 않았나. 네. 아니, 알겠습니다. 영어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옆에 있는 김 박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제가 아까 이제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수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도 사는 게 제일 바닥입니다. 근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오지였는데 제가 자원을 했어요. 자원을 해서 이제 수단에 보임을 더 하니까 김태호 박사가 그때 먼저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그 사전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단이 영국 식민지였는데 걔들이 영어를 잘하죠.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김태호 박사가 그 대외 관계, 대관 관계 이런 걸 하면서 영어로 다 쓰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람들하고 하는데 그때 사실 26, 7이 그때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어유 저 친구 언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저렇게 영어를 잘하나 했더니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가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 이모작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우그룹에 입사할 때는 우리 같은 시기에 참 초급 사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그룹 전체 시험에서 제가 영어 과목 수석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뭐이 자랑은 있다 하고 그 두 분이 이제 초등학교 시절 얘기를 하시니 저는 사실 대구 저 변두리 가난한 동네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물론 뭐 저도 공부 엄청 잘했어요. 뭐 전교 1, 2등 이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기억에 가장 남는 거는요. 모퉁이를 돌면 상위 군인들과 거지들이 있었어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면 국가가 한국 전쟁에서 몸바쳐 싸운 그 상위 군인들한테 제대로 케어를 못 해주니까 그렇죠. 거지가 돼서 골목골목에 있었나요? 지금 오늘날 이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꼴을 보지 않고 자랐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답답한 참 느낌이 들고 뭐 하여튼 저는 어린 시절 그렇게 보냈고 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생활까지 다 이제 대구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면서 생활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인생 이모작 얘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대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차백성 작가와 저는 인생 이모작을 대우그룹에서 같이 시작한 사람입니다.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인생 이모작이 그 회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고 거기서 마지막 직장 생활을 25년 동안 하면서 처음 만난 게 우리 저 김태호 박사를 만난 게 사실 2년이 돼가지고 그때 문제 아까 얘기 계속하면 먼저 와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는데 상당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저렇게 하는구나. 저는 거의 동갑이지만 일하는 걸 배웠고 거기에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게 이 언어 구사가 좋았습니다. 단지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홍제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합니다. 당연하죠. 네. 한국말 못하면 영어 저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래 맞아요. 우리 홍정권님도 한국말 영어 다 잘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김태호 박사와 인연이 있었고 하나 빼면 그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군대에 있을 적에 그 영어 사전 두꺼운 그 에센스 영어라고 민중서가서 나온 2만 단어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외웠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뭐 많이 외우려고 노력했겠죠. 저는 그래서 그 수단을 나와가지고서도 이제 나이제리아도 가고 10년 동안을 아프리카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아프리카에서 10년을 보내고 서울에 있다가 25년간 이제 대우에서 임원으로 마지막 상무를 하셨잖아요. 상무로. 근데 아프리카 싫었어요? 네? 아프리카 싫었어요? 좋았죠. 저는 아프리카는 제2의 고향이라고 늘 자부하고. 아유, 그건 내가 할 말을 하시네. 나는 아프리카에서 세계 챔피언 된 놈만. 이제 곧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우개발 들어가서 대우개발이 첫 해외 사업으로 따낸 게 수단 대통령의 영빈관 공사였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혼자 선발대로 나가서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영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참 많은데 우리가 장비가 없이 진짜 홀몸으로 갔는데 본사에서 회사에서 수질조사, 지질조사 이런 걸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근처에 있는 영국 회사에 가서 그거를 좀 해달라 그러고 돈을 지불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 가서 이제 다 받았어요. 하러 갔는데 네. 그래서 제가 반바지를 입고 이제 이거 반팔 티를 입고 가서 탁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나를 보더니만 뭐 영어를 못하는 줄 네, 생각했던 네, 네.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뭐 이 산업의 비치가 왜 와 있느냐는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 뭐 주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오만 얘기를 다 찌꺼리는구나 싶었어요. 네.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얘기했죠. This 산업의 비치가 이런 목적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정책을 하고 정중하게 이제 거래를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참 정말 저는 대우생활, 대우개발 생활을 3년밖에 안 했지만 저보다는 이제 임원까지 하신 우리 차백성 작가님은 김우중 회장님하고도 가까이서 아마 일을 했을 텐데 그분은 그렇죠. 어땠어요? 그 김우중 회장님이 그런 오지를 많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데 뭐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아프리카, 네. 특히 그 수단, 리비아 이런데 많이 오셔가지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아프리카에 우리가 얻을 게 많다. 그래서 남들이 가기 싫어한 그런 데로 그 많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그 철저한 그 비즈니스 방식 이런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저도 수단에 머무는 동안 그 김우중 회장이 오셔서 이제 모시고 한 적이 있는데 같이 따라온 임원분들이요 하나같이 그 얘기하는 게 나 우리 회장님 모시느라고 죽겠다. 이게 뭐 아프리카 오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번개가 치고 날씨가 굉장히 나쁜데 경비행기밖에 갈 수가 없어요. 겁이 나서 안 가려고 하는데 김우중 회장님은 개의치 않고 계속 그런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이분 따라 다니다가 내 명까지 못 살겠다 이런 걱정을 했다 그러고요. 또 김우중 회장님은 워낙 그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서 그 해외 나가서 호텔에 잠을 잘 때 빨랫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자고 나면 다른 옆에 임원들한테 그 자네 양말 좀 빌려달라, 팬티 좀 빌려달라 뭐 이러신데요. 지내놓고 생각하면 김우중 회장 같은 분이 정말 개척자였습니다. 개척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면은 그 네. 아프리카 수단은 그 우리 민간이 먼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국교를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처음 가서 코리아 잔노비아, 코리아 시말리아. 네. 코리아 시말리아는 이제 북한이고 남한은 코리아 잔노비아인데 택시를 타면 코리아 대사관에 가자 그러면 북한 대사관에 내려주거든요. 네, 뭐 이제 그런 사건들도 참 많았는데 하여튼 대우 김우중 회장이 개척한 곳입니다. 네, 저 굉장히 존경하죠. 저도 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예. 참 멋진 분이죠. 예. 일찍 타계하셔서 안타깝고요. 우리 이제 이 세계적인 영웅 홍성환 선수가 세계적 영웅이 된 게 74년과 77년 아니겠습니까? 네. 예, 먼저 저 권투 선수가 되게 대신 직접 동기를 좀 먼저 말씀하시고 뒷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권투를 하게 된 동기는 아까 우리 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아버님이 이제 복싱을 참 좋아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신 게 196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1962년도에 돌아가셨죠? 10살 때문에. 63년. 63년.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봐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복싱을 좋아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그리고 또 솔직히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이뻐했어요. 아까 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뭐 우리 육사생도 온다 뭐 이러셨는데 그 아버지하고 평상시 그 복싱 구경을 잘 다녔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학교 갈 때 그 게시판에 그 복싱 포스터를 보면 아버지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나의 첫 영웅이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김기수. 네. 그분이 이제 이태리의 니노 벤베누티를 이기고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그렇죠. 그분의 그 카퍼레이드를 딱 보고서 제가 시청 앞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세계 챔피언이 되면은 그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다. 내가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마무리에 있는 우리 아버지 묘지에 내 세계 챔피언 벨트를 갖다 놓겠다. 아유. 그리고 이제 권투를 했는데 너무 반대하셨죠. 엄마도 반대를 하고 이제 그냥도 반대하고 특히 어느 부분에서 제일 싫었냐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권투한다는 거예요. 이 대하 새끼가 공부하기 싫으니끼니 권투한다기래 뭐 이래가지고 큰 형한테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 권투 시합을 몰래 했는데 2번을 다 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 앞집에 이제 그 유명한 권투 선수가 사셨는데 그분 권투 시합을 아버지하고 같이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내 시합하는 걸 보고 또 그분의 아들이 우리 수성초등학교 동창이라 그래갖고 너 권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집에 가서 합숙 훈련을 제 동창인 그 아들 태꾸라는 아이하고 같이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69년도 5월 10일 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데뷔전을 하면서 무승부로 하면서 이제 프로복싱계로 접어들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야, 너 난 모르는 줄 알았디? 새끼 한 번 이기고 관둬라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한 번 이기고 그만둬라. 그러니까 엄마는 나 아마추어 시합 나와서 2번 진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또 무승부로 비긴 것도 알고 이 애가 도대체 왜 이렇게 권투를 좋아하고 미쳤나. 남들은 다 대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그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된 거예요. 동기는 그랬었군요. 뭐 저희도 김기수 선수가 니노 벤베네티 잘생겼잖아요. 네. 68년도 뭐 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66년도. 66년도네요. 예. 그때는 흑백 TV밖에 없었던 네네. 것 같아요. 흑백 TV로 보고 참 국민이 환호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역시 우리 홍수환 챔피언의 전성기는 74년과 77년 74년에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 아놀드 테일러를 눕히고 첫 이제 벤턴급 챔피언이 되셨는데 근데 그때 말이죠 돌아오셔서 뭐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군사열도 받고. 근데 그리고는 이 TV에서 국민들 앞에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10차까지 방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 근데 그 이듬해 자모라한테 이제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홍수환 선수의 시대는 길지 않구나 이랬는데 또 77년도에 혜성같이 다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74년 얘기를 좀 해주시죠. 멀리 더반까지 가서 챔피언이 됐을 때 그 과정을 좀. 그때가 사실은 남들은 많은 분들이 그 사전 오기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원래 그 74년도 육군 1등병으로 가서 세계 챔피언이 된 걸 더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의 남아프리카 더반까지 갈 때는 한 뭐 36시간 정도 비행기를 탔을 거예요. 탄 것만, 비행기 시간만.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또 타는 시간 다 빼고 그래도. 근데 그때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그때 참 15회전 시합인데 그때는 이게 10회전 끝나면 힘이 없어. 난 솔직히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데 왜 권투가 세계 챔피언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어머니가 이제 미군 부대 식당에서 이제 이 쟁반 나르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싸우고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 환영 사랑받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도 같이 만나 뵙고 이랬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귀국할 때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수환아, 박정희 대통령이 너 권투를 좋아하니까 너 아마 명예제대 시킬 거야. 그때 내가 명예제대를 그런 혜택을 입었으면 권투 잘했죠.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명예제대 지금같이 조금 훈련 좀 받다가 이렇게 복귀해가지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 기대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홍수환이가 아침에 짬밥을 어디서 먹는지, 홍수환이가 어디서 이
검찰 그 총검술. 총검술 연습하고 있는지 이건 너무나 다 아니까. 빼먹을 수 없는 거죠. 아니 우리 솔직히 세계 타이틀 매치 하러 갈 때는 밖에 나가갖고 내 마음대로 연습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서 완전히 가둬서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쿼터 그 트럭을 타고 뒤에 앉아서 연습장까지 가고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그 우리 저 동창 아이가 날 딱 보더니 아무리 봐도 저거 홍수환 동창이 맞거든. 근데 3쿼터 트럭 뒤에 앉아 있으니까 차를 세우더니 나보고 수환아 그래. 왜 그러지? 너 수환이 맞지? 그렇다 그랬더니 야 그러더니 그냥 차를 타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 온 국민을 기쁘게 했던 그런 한 사람의 선수를 생각했다면 보다 더 연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했다면 과연 내가 14까지. 내 자모라한테가 안 집니다. 자모라한테 내가 질 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지고 나서 재시합을 또 했겠어요. 그렇죠. 이듬해 또 했죠. 근데 그때 자모라한테 우리 홍 선수가 패배할 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엄청난 권투 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환 선수의 권투를 안 본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온 국민과 함께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다시 기적처럼 다시 이제 재기를 하셨는데, 77년, 온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거는 사실 두 번째 기적이에요. 카라스키아 사전 5기. 이따가 우리 또 영상도 다시 좀 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수단에서 봤지 않습니까? 수단에서 본 거는 비디오. 비디오. 그 얘기를 제가 좀 먼저 좀 해드릴까요? 홍 선수가 카라스키아를 때려 눕히고, 그러니까 4번 쓰러졌다가 다시 5번 만에 일어나서 때려 눕힌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수단에서 공사 현장에서 우리 차백성 작가하고 같이 있었던 시절인데, 우리 한국 노무자들이 막사를 지어놓고 기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직원이고 저분들은 이제 노동자들인데, 노무자들이 이제 노무자 숙소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필요한 걸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마다 와와 함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잘 시간에 이제 함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가봤더니만 이분들이 그 한국에서 보내준 홍수환 선수 비디오를 그 시간에 틀고는 그 때려 눕힐 때 와 일어나서 함성 지르고, 또 그 다음날 똑같은 비디오를 또 보고 또 함성을 지르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홍 챔프가 국민에게 그런 위안을 주었습니다. 이제 카라스키아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카라스키아 이야기를 하려면 이 자모라 선수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자모라 선수를 내가 LA에서 제가 패했는데, 아니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가서 체중을 재러 가는데 자모라는 체중을 재고 가고 없대. 아니 챔피언이 체중을 안 재는데 도전자가 재고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양쪽 입회 하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왜? 체중이 오버됐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뭐 요새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많겠습니다만은, 이 저울을 잴 때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특히 그 쌀저울로 재는데, 그 올라가서 딱 재면은 반드시 딱딱한 데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밑에 스폰지가 깔리면 200g이 더 나가요. 그러니까 그 200g에 속은 거예요. 그 푹신푹신한 데서 재니까 200이 더 나간 거예요. 분명히 나는 53kg 520g을 맞춰 갖고 갔는데 720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 200g을 빼는데 한 나절을 소화했어요, 제가.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이제 링 위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뭔가 내가 먹어야지 했는데, 그때 가운을 갈아입으려고 이제 지퍼를 열었을 거 아니에요? 딱 보는데 그 한국에서 우리 홍수환 선수 챔피언 오래 간직하라고 할아버지가 그 진짜 토종꿀을 사준 게 있어서 그 토종꿀을 먹었어요, 제가. 그 꿀을 먹으니까 도는 거야. 꿀에 취하는 거야. 이걸 누가 알아요? 그게 어이없게 진 거라. 그때가 걔가 18전 18승 18KO 우승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선수한테 다시 한번 도전하게 제대를 하고 나서 도전한 겁니다. 그렇죠. 27전 27승 27KO 우승. 내가 얘한테 이길 자신이 없으면 왜 또 했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도 또 제가 패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시합에 졌죠. 우리 형 구치소 들어갔죠. 링 위에서 난리 폈다고. 아, 그렇죠. 네. 어머니들 링에 올라오셨어요. 어머니는 링 위에 예. 올라가서 우리 아들이 왜 안 졌는데 니네들이 뭔데. 아니 카운팅도 안 하고 그냥 자물어 손을 들어주니까. 예. 그래서 그 인천 선인체육관에 앉아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의 검사님께서, 담당 검사가 저한테 한 말이, 네가 이겼으면 됐잖아. 이 말이 사전옥이 카라스키아를 이기게 만든 거예요. 예. 아, 내가 이렇게 권투를 관둬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시합 끝나고 나서 전 3번을 이겼습니다. 근데 자모라 선수는 3번을 졌죠. 네. 이제 이 운명의 카라스키하고 만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카라스키아 선수하고 시합하는 날 자모라 선수를 이긴 호르의 루안 선수가 링 위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나 그걸 딱 보고, 야, 이 승리의 여신은 오늘 내 거다. 에? 내 원수였던 자모라를 이긴 선수가 바로 이 시합으로 올라오니, 그 나한테 와갖고 탁 이겨달라고 딱 축하해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합을 했는데 제가 4번을 떨어졌잖아요. 네, 4번 쓰러졌죠.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얘를 이기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안 된다고 다 그렇게 날 괄세했는데 과연 나는 이렇게 끝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리가 탕탕 튀어 올라와 주는데, 네. 이건 연습을 안 한 사람은 모릅니다. 네. 이게 하체가 받쳐주는데, 지금도 하나님한테 감사할 거는 내가 12회전에 다운을 안 당한 거예요. 12회전에 이렇게 4번을 쓰러져서 못 일어나지. 그렇죠. 근데 그때 바로 2회전. 1회전 끝나고 나서 2회전이었거든. 네. 그래 이제 끝나서 4번을 다운당하고 나서 딱 코너에 들어가서 딱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냥 1회전 더 뛰고 말어. 판정 가봐야 져. 그러면서 지금 우리 오키도 보고 있어 임마. 근데 오키도 보고 있다. 아, 이게 쪽팔리는 거야. 아, 오키도 보고 있구나. 근데 오키는 안 봤어요 사실. 그 권투를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 그래 오키도 보지 안 되겠다. 그러고 뛰쳐나가서 그냥 후들렀는데, 제가 권투를 잘해서 이겼다는 것보다 우리가 사전 오기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보다 정말 깔보면 안 된다는 걸 존중해야 돼. 카라스키아 선수가 나보다 권투 못해서 진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제 네가 뭘 하겠니? 그리고 깔보고 나온 그 마음이 저의 주먹을 맞고 쓰러졌는데,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 권투 생활 중에서 후배들한테 제일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이제껏 권투 선수 50번 싸운 중에서 가장 센 주먹은 내가 깔보다 맞은 주먹이에요. 그래 카라스키아가 날 깔보다 맞고 진 거니까. 네. 예.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카라스키아는 영원히 잊지 못할 이름입니다. 우리가 홍수환 선수를 기억하는 한 카라스키아도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두 분은 링 위에서는 적수로 만났지만 링 밖에서는 또 친구예요. 얼마 전에 카라스키아가 초청을 해서 파나마에 다녀오셨어요. 우리 홍수환 선수가. 네. 그러니까 참 스포츠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인생 이모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갔는데, 저도 사실은 인생 이모작을 살면서 제가 이제 우리 차백성 작가와 대우 생활을 3년 하고 나서는 외국어 대학교 통역대학원을 들어가서 1기로 졸업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정경련에 과장으로 들어갔었는데, 저는 그때 정주영 회장님을 모셨더랬어요. 그러니까 국제부에서 이 국제 행사를 관장하면서 동시에 정주영 회장님 통역을 맡았어요. 제가 그때 정주영 회장님을 바로 이렇게 찍은 거리에서 여러 번 모셨는데, 정말 별별 일을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에 남는 일은요, 태국에서 큰 이 부총리단이 와가지고 이제 회담을 하는데, 우리 쪽에는
정경련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무역협회 회장 이런 거물들이 세 사람이 앉고 근데 거기에 의자가 4개예요. 제가 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서 통역을 했는데 이 조용히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네.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받침을 받치고 서두렸어요. 무릎에 대놓고. 그러니까 뭐 말하는 속도를 다 쓸 수 없으니까 네네네. 키워드만 적은 키워드만. 거죠. 이게 턱 적으니까 왜 태국, 남부, 유징, 타당성 조사 희망 뭐 이렇게 이제 쭉 적어요. 그러니까 정 회장님이 이렇게 보시더니만 네. 야 임마 한문으로 써 이러시네요. 아. 그래서 제가 회장님 제가 한자리 읽을 수는 있어도 빨리 쓰지는 못합니다. 이랬더니만 우리 시절의 한문은 예. 자식이 말이야 한자도 모르고 말이야 이러시는 그런데 그거를 보시더니만 그 몇 글자 안 써드렸는데 그것만 보고 답변은 청산유수로 하시네요. 예? 그걸 이제 제가 영어로 통역을 해드렸더니만 영웅이시죠. 예, 참 흡족해 하셨는데 저는 그 아까 김우중 회장님 말씀도 했지만 김우중, 정주영, 박태준, 네. 이병철 이런 분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없다는 사실을 네.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아유. 예, 확실히 느낍니다. 그러면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런 분들을 잘 평가하지 않으세요. 참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산모작으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이제 현역 생활을 마친 후에 우리 이제 차백성 작가님은 세계 자전거 여행가로 변신을 하셨는데 이 기록을 보니까 33개국을 다니셨고 10만 킬로 기록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많은 얘기들을 아마 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메리카 로드, 이게 재팬 로드 보이시죠? 예, 요거는 유럽 로드. 이게 우리 차백성 여행가의 자전거가 달렸던 곳을 이렇게 책으로 남긴 부분인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참 자세히 소개를 할 여가는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선 예.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겠는데 첫째는요 다녀서서 가장 멋있었다 정말 자전거 여행을 잘했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곳 명소들이 있으면 몇 군데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말이죠. 나이 50에 제가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는데 그때 사실 중년의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이렇게 됐고 참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과연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 이런 그 인생의 방황이 시작된 게 나이 49, 50대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고민도 하고 과연 내 꿈이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남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나만의 길을 가고 싶다. 내 꿈을 실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아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상무이사였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전환점, 이 다른 길이 지금의 가는 길보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 자신있게 사표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그 애들하고 제 처하고 그 동의를 구하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10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그러기 때문에 참 가족도 뭐 선선히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한 것이 미국 종단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들고 바로 그 캐나다 접경 있는 시애틀로 가가지고 그 멕시코 국경인 샌디에고 그 산이시드로 통문까지 그게 한 3,000km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목표를 정해가지고 3,000km를 한 달 동안에 주파하자. 그럼 하루에 100km씩 달려야 되죠. 비가 오나 뭐 눈은 안 올 때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참 우여곡절 끝에 3,000km를 달성을 하고 이제 나도 내 스스로 다짐이었죠. 나도 이제 자전거 여행가로서 내가 발을 디딜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자전거 여행을 시작해서 지금 저 김태우 박사가 얘기한 33개국 자전거로만 달린 거리는 한 6만 킬로 정도 됩니다. 일단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하지만은 자전거로 달린 키로가 한 5만 킬로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꿈이 뭐 사모작 얘기하겠지만 아직도 계속 또 달리고 싶습니다. 네. 행복한 분이에요. 행복한 분. 나는 매 맞아서 세계 돌아다녔잖아. 자, 자전거 타면 얼마나 제일 경치 좋고 가볼 만한 데다 하고 후배 자전거 여행가들한테 권고하고 싶은 데가 어떤 데인가요? 글쎄 뭐 세계는 다 사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이제 경치가 좋으냐 아니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곳이냐 여기에 따라서 갈리는데 경치가 우선 제일 좋은 데는 뉴질랜드가 제일 좋습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제일 좋고 그 남섬에 저 밀포드 사운드라고 아주 피어로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로키가 좋습니다. 캐네디안 로키가 밴프에서 제스퍼까지 한 25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이 전 세계 라이더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경치는 이제 그렇고 사실 저는 일본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왜 우리가 생긴 것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같은 쌀밥을 먹는데 왜 그들의 35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지 제가 자전거로 그거를 꼭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일본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무엇이 달랐길래 이렇게 우리를 모질게 했는가 그거를 답을 구하려고 많이 다녔습니다. 네. 우리 차백성 작가는 뭐 여행도 하시면서 사실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시고 이 책도 쓰시고 이제 이렇게 하셔서 참 특별한 산모작을 살았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우리 차백성 작가의 산모작 인생이었는데 이 인생 산모작을 사시면서 이게 내 좌우명이다. 이렇게 딱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아까 일본 얘기인데 일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심수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도공이었는데 1498년 정유재란 때 잡혀간 선조의 14대 손입니다. 제가 그분을 우정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비서가 그러는데 잘 아무도 만나주지를 않는데요. 서울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학 총장이 와도 안 만나주는데 제가 자전거로 가니까 그분이 버선발로 나왔어요. 자전거로 왔단 말인가. 지덴샤대 강국구다 딱 이러면서 어서 들어오시게 이러면서 그분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참 심수관 씨는 14대를 살아오면서 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 한국성을 가져왔고 한국 정신을 계속 키웠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휘호를 내려주셨는데 당신이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자전거로 시작했으니까 전 세계를 다 누벼라 하면서 휘호를 써주셨습니다. 네, 그 휘호 내용이 뭐죠? 은륜결 세계 이렇게 5자인데 은륜결 세계. 은륜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를 은륜이라고 합니다. 결 묶어라 세계를 묶어라 자전거로 세계를 묶어라. 그래서 지금도 여행을 하면서 심수관 선생의 그 말씀을 금과 옥조로 삼아가지고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륜결 세계가 우리 차백성 여행가님의 좌우명입니다. 네, 참 새겨드려야 할 좌우명 같습니다. 우리 이제 산모작 얘기를 홍챔프에게도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현역 생활을 마치시고 나서도 뭐 건투협회 회장도 뭐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명강사로 또 전국을 다니셨고 경찰대학에서 강의도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생활을 지도자 생활 또 강사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저는 반대편으로 수륜결 세계입니다. 손으로 다 이렇게 역자.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이죠. 네. 교육. 네. 저는 그 카라스키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4번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거, 그거를 인생과 교육과 이렇게 쭉 비교를 하면은 똑같아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 말을 잘 들었잖아요. 네. 판정으로 가봐야 진다. 1회전 더 뛰고 말아라. 그러니까 선생님 말 듣고 그 김준호 선생님이셨던가요? 조순현 선생님이었습니다. 조순현. 그때는. 예. 그래 그렇게 결국은 제가 그런 교육을 정말 전국을 다녔습니다. 전국을. 예. 그래서 뭐 1년에 150번, 160번 정도로 제가 강연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여튼 그 오늘날까지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다. 예. 그래서 저는 선수라는 거를, 우리 옛날에 같이 방송도 했습니다만, 참 선한 손이요, 선택된 손이요, 먼저 때리는 손이다. 우리나라 자꾸 공격만 받지 말고 우리도 좀 침략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도전 정신, 예. 침략 정신, 침략 정신. 그게 선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홍채 네네. 요번 정권 들어서 통 강의가 없다는데 그 왜 그렇게 그렇다고 전 생각하세요? 대깨박이니까. 잘렸군요. 예, 대깨문들한테 못 당하는 거지. 그렇게 많이 하던 강의가 예,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같은 신세죠. 예. 잘렸죠. 우리는 완전 대깨박이니까. 예. 산모작에 이제 두 분은 한 분은 이 권투 지도자로 강사로 활동하셨고, 또 한 분은 자전거 세계 여행가로 활동하시는데, 사실 저한테는 인생 산모작, 세 번째 산모작이 핵 전문가, 안보 전문가 생활이었습니다. 뭐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제가 책을 한 9권 정도 쓴 것 같고, 또 뭐 긴 걸 짧은 걸 다 합쳐서 제가 써낸 지필이 지금 3,400개 정도. 그러니까 제 글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도 많은 글을 생산을 해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 핵 전문가 생활을 했는데, 근데 왜 핵을 전공하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벌써 동시통역, 오래됐죠. 예, 동시통역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제가 이 정경련 생활을 하고 금성사에서 부장을 달았었는데, 뭐 33살 때 부장을 달았죠. 그런데 동시통역을 계속 이 사회대자보로 했었는데, 이 국제회의 현장에서 느낀 것은요, 이 국제회의는 총칼만 들지 않았지 사실은 전쟁이었어요. 아,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저하고 같이 통역을 하는 여성 동지 통역사들은 이제 수입에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약소국이냐 하는 생각이 네. 굉장히 많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지금 금성사 부장 동시통역이가 안 하고 안보 전문가, 안보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네, 그때 북한 핵 때문에 한 건 아닙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을 아닙니까? 강대국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핵 문제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다시 유학 준비를 했는데, 와이프가 펄쩍 뛰었죠. 뭐 이거 부장 월급 받고 동시통역사 부업 받고 이런데 지금 당신이 왜 지금 이걸 네. 박차느냐고 난리를 쳐서 이혼하겠다고 막 그건 사모님 펄펄 말씀이 뛰고. 맞아요. 난 그 핵하는 사람들은 그 아주 웃기게, 난 우습게 봐. 왜냐면 그 누르지도 못할 거 왜 이렇게 만들어요? 어쨌든 아. 저는 참 그런 젊은 날에 오기부림 같은 동기를 가지고 안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서 안보 전문가가 됐는데, 네.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는 이제 북한 핵 문제가 터졌고, 맞습니다. 또 핵 조건론을 주장해서 핵 보유 주장으로 오해받기도 했고, 제가 주장한 것은 핵 잠재력, 핵무기 잠재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건데, 이걸 자꾸 핵무장을 주장한 사람으로 오해도 받기도 했고, 나름 파란을 겪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인생 산모작인데, 그러나 뭐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정년 퇴임을 했고, 또 이후에 이제 통일연구원장도 했고, 저는 사실 여한 없는 인생 산모작을 나름대로 살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얘기는 그렇고, 네. 두 분의 좌우명에 맞추어서 제 좌우명을 얘기를 해야 되면, 네. 핵윤 결세계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핵 문제를 해결해서 세계를 네. 묶어야 한다, 뭐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김정은이도 이거 못 눌러요. 갖고 있으면 뭐예요? 누르지도 못하고. 사모작 인생 사모작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홍챔프에게 또 좀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오키 씨하고 잘 사십니까? 아, 잘 살죠. 그 사람이 텔레비 잘 뱀띠라, 나옵니다. 예. 그 사람이 뱀띠라 이 휘어 감는 통에 아 그러시군요. 그냥 뭐 묶이고 삽니다. 근데 저 오키 씨는 우리 홍상환 선수의 아내이시기도 하지만 온 국민이 아는 또 사랑하는 가수 그럼요. 아닙니까? 그제 오키 씨가 가장 처음에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시죠? 나는 몰라요라고 대한민국의 그 예. 아주 오리발 노래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나는 몰라요. 아 오리발리. 네. 저 우리 나는 몰라요 첫 구절 한번 불러보실 수 있어요? 나는 몰라요. 네. 네. 정말 몰라요. 오리발 노래. 그 눈길이 무얼 뭘 말할지 뭐 이런. 나는 몰라요. 참, 오키 씨잘 계시죠? 잘 있어요. 예. 저는 뭐 다시 만나기를 잘했죠. 예. 우리 이제 온 국민이 또 안부 전한다고 좀 전해주시죠. 네. 자, 뭐 시간이 이르다 보니까 50분이 흘러갔는데요. 이제 사무작 마지막 사무작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인생 사무작에서는 우리 셋이 다시 글쎄, 예. 만났습니다. 시민단체 활동, 애국 활동을 하며 다시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왜 이 애국 활동을 사무작으로 시작했는가? 네. 한마디로 하면 왜 하셨습니까? 국가의 위기입니다. 네. 예. 국가가 위기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 여행 초창기에는 제 어떤 그 개인적인 꿈을 위해서 뭐 페달을 열심히 밟고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은 자꾸 다니다 보니까 역사적인 데도 가보고 안 되겠다. 이제 나 혼자만 즐기고 꿈을 이룰 것이 아니라 후배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여행을 하자. 네. 예, 이렇게 해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그 라트비아의 리에파야 항구라고 있습니다. 그 발틱 3국에 있는 라트비아에서 리에파야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1904년에 그 발틱 함대가 거기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러일 전쟁. 예, 러일 전쟁을 위해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네. 대한해배에 와서 네. 일본 연합함대한테 이제 박살이 나는 순간에 그 다음 달에 이제 우리가 일본의 소나기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였는데 제가 그 리에파야 항구에 거기 가면 이제 발틱 함대에 관한 그 역사관이 있는데 그 관장을 만났습니다. 관장을 만나니까 관장은 이제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저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짧게 얘기해. 예. 그러면서 한국에서 온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조선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런 장소에 어떻게 내가 처음이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국가에 대한 이런 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여행을 다니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이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계를 여행하는구나 이런 걸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사무작을 통해서 예, 이제 그런 경험을 좀. 근데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절체절명의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에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이거를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요새는 자주 예, 듭니다. 답답하죠. 뭐 언론이 없으니까 저도 사실 엄청 방송을 많이 출연했던 사람인데 뭐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뭐 완전히 두절된 상태죠. 우리 홍천부도 그러신 것 같고. 아이, 저 특히 더하죠. 이거 저 말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말도 못하고 아니 소달구지 덜컹대던 길을 고속도로를 깔고 위대한 민국을 만든 분이 박정희인데 위대한 민국. 예, 예? 예. 이제는 있는 원자력도 다 못 쓰게 해가지고 이게 위태한 민국을 만들었어요. 예. 예? 이 교육을 누구에게 남기겠습니까? 우리 후손이 교육을 통해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살 겁니다. 맞습니다. 다 두 분도 그러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문재양, 예. 문재인이가 예, 문통으로 부르겠습니다. 문통이 취임을 해서 뭐 화합을 하겠다. 예, 오늘 이 진정 국민 화합의 첫 시작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뭐 많은 얘기를 했죠. 뭐 이런 얘기들 소득주도 성장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고
또 뭐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뭐 또 이런 얘기 또 한 것 같아요. 기회는 균등할 것입니다. 이제 예, 또 뭐 과정은 투명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예, 전혀 그렇지 못했고 새빨갛죠. 오히려 그 반대로 국가 경제, 안보, 법치, 교육, 역사 모든 것이 다 좌성향, 좌편향이 되면서 대한민국 70년 현대 역사를 깡그리 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 7학년이 되었는데요. 7학년 몇 반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7학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인생 사모작을 살아야겠다. 애국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에서 다시 자유수호 포럼에 모였고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그렇게 살 겁니다.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홍천포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그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시면서 좌우명을 한 번 더 내 좌우명은 이거다 이렇게 밝혀주시고 젊은이들에게 당부하시는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제를 모르는 오늘은 있을 수가 없고 오늘을 모르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정말 우리는 교육 받아야 됩니다.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대로 듣지 마시고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챔피언이니까 CH를 참 좋아합니다. 차지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이게 챌린지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챔피언에 이루어야 돼요. 그럼 챔피언이 되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캐릭터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우리 후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오늘 참 이 자리는 저에게는 참 명예로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CH가 그런 의미를 가지는군요. 아, 챔피언 챌린지. 뭐 제 이름이 차인데 CHA. 그것도 또 CH네요. 아, 그렇습니까? 참 의미 있는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뭐 마무리 발언으로 제 좌우명을 말씀드리라 그러면 제 좌우명은 뭐 2단어입니다. 부국강병, 유비무환 뭐 2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 회사 생활을 했지만 또 산모작에서는 제가 안보 전문가로 변신해서 안보 전문가로 사실 리타이어를 한 셈이기 때문에 안보 전문가로서의 제 좌우명은 부국강병, 유비무환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비가 오는 날에는 환자가 없다. 뭐 의사들의 넋두리라고 얘기를 한 그거 아닙니다. 예. 좀 답답하죠? 네, 유비무환은요 당면한 위협에도 대비하고 미래 위협에도 대비하는 유비무환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보 전문가 입장에서는 서운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이유는 그래도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지금 저 집권당을 패배시키는 투표를 해주어서 이제 좀 돌아와 주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고맙다 이것이고요. 서운하다는 이유는요, 참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동맹이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군대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안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지금까지 대깨문 역할을 하다가 이제 당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압박이 오니까 취직이 안 되고 아파트를 살 수 없고 그제서야 돌아섰느냐, 그 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럴 것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심정에서는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젊은이들한테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차브라임 작가님, 차백성 작가님께서 좌우명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결론해 주시죠. 젊은이들한테 오늘의 주제가 인생 사모작아닙니다. 인생 사모작입니다. 공모작도 좋고 젊은이들한테 꿈을 가져라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데 꿈이라 그러면은 나는 꿈이 없어 뭐 이렇게 살기도 바쁜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가슴 속에 꿈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잘 발견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저는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되겠죠. 도전 정신으로, 열정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늘 그 가슴에 담는 그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한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르페 디엠, 캐치 더 데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을 가슴에 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리더가 바뀔 때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경제도 좋고 뭐 외교도 좋지만은 나라의 분명한 끌고 가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오랜 자전거 여행을 통해서 수십 개국을 여행하면서 얻은 저의 결론입니다. 예, 뭐 좋은 결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서 권투선수 홍수환, 자전거 세계 여행가 차백성, 핵전문가 김태우 세 사람의 인생 사모작 얘기에 끝을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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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